맨해튼의 번화가에 자리 잡은 현대적인 아파트에서 젊은 부부 에밀리와 알렉스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스의 부모님인 캐서린과 리처드가 예고 없이 방문하겠다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알렉스는 부모님이 학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밀리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예술 전문 학사 학위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야, 부모님이 오신다는데 문제는 우리 집에 레드와인이 없다는 거야. 내가 얼른 가게에 가서 사올게.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알렉스, 부모님이 불쑥 찾아오신다니 저도 좀 불편해요. 게다가 저는 오늘 재택근무를 해야 해서 바쁘다고요?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빨리 사올게. 부모님은 네가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너를 이해해 주실 거야. 알렉스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두 분 다 학력이 높으시잖아요.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이시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시고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자기야. 두 분 다 널 좋아하실 거야. 알렉스는 에밀리를 안심시켰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불편하면 내 친구 사라에게 전화해. 사라는 네 편이 되어줄 거야. 에밀리는 알렉스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그런데 부모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서 뭘 드실지 걱정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요리에 소질이 없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는 길에 맛있는 음식을 사올게. 알렉스는 에밀리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에 새 집을 구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알렉스가 물었습니다. 아니, 처음 듣는 이야긴데. 당신 부모님은 뉴욕에서 평생을 사셨잖아. 에밀리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집을 알아보신다고 하셨어.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에밀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하지만 나는 그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일 뿐이라고. 알렉스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오시면 우리가 새 집을 구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여쭤봐야겠어.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알렉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는 얼른 와인을 사러 다녀올게. 부모님이 도착하시면 잘 대접해드려. 알렉스는 에밀리에게 손을 흔들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에밀리는 알렉스가 나가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에밀리가 알렉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학력과 직업에 대해 자신이 있었지만 시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주눅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에밀리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캐서린과 리처드가 서 있었습니다. 에밀리, 우리 왔단다.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에밀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캐서린과 리처드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이 꽤 좋구나.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기엔 너무 좁아.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캐서린이 쏘아붙였습니다. 우리는 여기 살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이 집은 우리 취향에 맞지 않아요. 리처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뭐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와인 좀 줄 수 있겠니?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에밀리는 알렉스가 사온 와인을 꺼냈습니다. 이 와인은 마셔본 적이 없는데 어디 거니?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맨해튼에 있는 와인 가게에서 산 거예요.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맨해튼에 있는 와인 가게? 캐서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산 와인만 마신단다. 알렉스는 알고 있을 텐데.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와인에 대해 잘 몰라서요. 에밀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 잘못은 아니지.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여전히 재택근무를 하고 있겠지? 네, 저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그게 뭐 하는 일이니?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웹사이트, 광고, 책 표지 등 다양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에밀리가 설명했습니다. 그런 일로 돈은 벌 수 있겠니? 캐서린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네, 꽤 잘 벌고 있어요. 에밀리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렉스만큼은 아니겠지만. 알렉스는 우리 가문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하나란다. 캐서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알렉스는 항상 최고였지.
너도 알렉스처럼 명문대를 나왔어야 했는데. 어머님, 저는 제 학력에 만족해요. 에밀리는 애써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직업을 사랑하고 제 일에 자부심을 느껴요. 그래, 그건 내 자유지만 우리 가문은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리처드가 덧붙였습니다. 알렉스는 항상 똑똑했지.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 우리는 알렉스가 큰 사람이 될 줄 알았단다. 캐서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 말씀은 그만하시죠. 에밀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알렉스는 훌륭한 사람이고 저는 알렉스를 존경해요.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제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 내 말이 옳을지도 모르지. 캐서린은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네가 알렉스에게 어울리는 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어머님, 그 말씀은 너무 지나치세요. 에밀리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알렉스를 사랑하고 알렉스도 저를 사랑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글쎄,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에는 사랑 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단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위, 경제적 안정, 가정 환경 같은 것들 말이다. 저는 어머님, 아버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요. 에밀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알렉스와 함께 행복하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에밀리, 내 말이 옳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네가 우리 아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한단다. 캐서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렉스는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수 있었어.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그런 여자 말이다. 어머님! 에밀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의 딸, 즉 며느리예요. 그런데도 저를 이렇게 무시하시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가 틀린 말 한 거 있니? 리처드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너와 알렉스의 미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두 분의 걱정은 감사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에밀리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렉스와 함께하는 제 삶에 만족해요. 두 분께서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네 선택을 존중한단다, 에밀리. 캐서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네가 우리 아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한단다. 그건 변하지 않아. 어머님, 아버님, 저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에밀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분께서는 저를 존중하지 않으시고 제 선택을 무시하시고 저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계세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어요. 에밀리, 진정하렴. 알렉스가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당신 부모님께서 저를 또다시 비난하고 계셨어요. 에밀리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알렉스가 캐서린과 리처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에밀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단다. 캐서린이 잡아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님, 에밀리가 소리쳤습니다. 두 분께서는 제가 알렉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학벌도 없고 집안도 변변찮고 사회적 지위도 낮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에밀리 말이 사실이야. 알렉스가 부모님을 추궁했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리처드가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니? 너도 인정하지? 아니요,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알렉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사랑하고 에밀리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에밀리의 학벌, 집안, 사회적 지위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렉스, 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캐서린이 아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너는 그 여자에게 홀려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다. 너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어. 어머니,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알렉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니께서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선택을 존중할 수 없다, 알렉스. 리처드가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네가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두 분께서는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알렉스가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너를 협박하는 거다. 캐서린이 인정했습니다. 만약 네가 그 여자와 결혼한다면 우리는 너를 우리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우리 재산 중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어머님, 아버님, 그건 너무 지나치세요.
알렉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두 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는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다. 알렉스, 리처드가 아들을 달래려 했습니다. 너는 아직 젊고 인생에 대해 잘 모른다. 우리는 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알렉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사랑하고 에밀리와 결혼할 거예요. 두 분께서 반대하시더라도 저는 제 선택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알렉스, 제발 우리 말을 들어주렴. 캐서린이 애원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잃고 싶지 않다. 저를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제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한 여자의 남편이기도 해요. 저는 제 아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알렉스, 캐서린과 리처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다, 알렉스. 리처드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뜻대로 해라. 하지만 우리는 내 결혼을 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네, 알겠어요. 알렉스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두 분께서도 저와 에밀리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알렉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졸업장은 가짜였어요. 뭐라고? 캐서린과 리처드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알렉스? 죄송해요. 그동안 속여서. 알렉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알렉스, 너는 우리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리처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네가 우리 가문을 빛낼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너는 우리를 배신했어. 아들아, 그동안 우리는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아니? 캐서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우리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어.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두 분을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알렉스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비록 대학 졸업장은 없지만 제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알렉스, 너는 아직도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벌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란다. 학벌이 없으면 너는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어. 너는 평생 남들 밑에서 일해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알렉스가 반박했습니다. 학벌이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학벌이 좋으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학벌이 없어도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알렉스, 너는 너무 순진하구나. 캐서린이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단다. 학벌이 없으면 너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을 거다. 너는 결코 우리 가문이 이룩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없을 거야. 어머니, 저는 부와 명예에 관심이 없어요. 알렉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알렉스, 너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겠지. 리처드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와 다른 세상을 살아왔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단다. 우리는 너를 우리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너는 더 이상 우리의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 알렉스는 아버지의 냉정한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저는 두 분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하지만 제 인생은 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우리 가문을 떠나라.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고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 우리는 너와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알렉스, 제발 우리 말을 들어주렴. 캐서린이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그 여자와 헤어지고 우리에게 돌아오렴. 그러면 우리는 너를 용서하고 다시 우리 가족으로 받아줄게. 어머니, 저는 에밀리를 떠날 수 없어요. 알렉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사랑하고 에밀리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이해해 주시지 못한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알렉스, 너는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는구나. 캐서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너는 고작 그런 여자 때문에 우리를 버리는구나. 어머니,
저는 두 분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알렉스가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을 살고 싶은 것뿐이에요. 두 분께서도 제 행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 리처드가 비웃었습니다. 네가 과연 그 여자와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는 곧 후회하게 될 거다. 너는 그 여자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게 될 거고 평생 가난과 멸시 속에서 살게 될 거다. 아버지, 저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알렉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에밀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능력으로 성공할 자신이 있어요. 저는 언젠가 두 분께서도 저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너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 리처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너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고 우리의 명예를 더럽혔다. 우리는 너와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아버지. 알렉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알렉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의 뜻이 그렇다면 저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언젠가 두 분께서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두 분을 사랑하고 존경할 거예요. 우리는 너를 이해할 수 없다, 알렉스. 캐서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너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너는 더 이상 우리의 아들이 아니다. 어머니. 알렉스는 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두 분, 정말 죄송합니다. 알렉스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에밀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두 분께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알렉스는 에밀리의 손을 잡고 캐서린과 리처드를 지나쳐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캐서린과 리처드는 말없이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회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심했던 걸까요? 캐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한 거요.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녀석은 우리 가문의 수치요. 우리는 저런 아들을 둔 적이 없소. 하지만 저 애는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캐서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 애를 너무 사랑했는데 이제 다 끝났소. 리처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녀석은 제 발로 우리 가문을 떠났소.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요. 당신 말이 옳아요.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네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요. 리처드가 캐서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서로가 있소. 그리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하오. 캐서린과 리처드는 서로를 의지하며 슬픔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잃었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와 알렉스는 서로를 꼭 껴안고 어두운 밤거리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에밀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에밀리. 알렉스가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하지만 당신 부모님께서 에밀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에밀리. 알렉스가 에밀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께서도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에밀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어. 알렉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에밀리는 알렉스의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알렉스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에밀리는 알렉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알렉스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 알렉스. 에밀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알렉스와 에밀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달 후, 캐서린과 리처드는 여전히 알렉스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에밀리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렉스가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했고, 그 배신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알렉스에게 너무 심했던 걸까요? 캐서린이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한 거요. 리처드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녀석은 우리 가문의 수치였어. 학벌도 없고 변변찮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서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어. 하지만 알렉스는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캐서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렉스를 사랑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의절하다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도 마음이 아프오, 캐서린.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우리는 알렉스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랐지만 저 녀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요? 캐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렉스는 아직 젊고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건 없소.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녀석은 이미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하오. 비록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말이오. 당신 말이 옳아요.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스가 그 여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그 여자는 알렉스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학벌도 없고 집안도 변변찮고 게다가 알렉스를 부추겨서 우리와 멀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 여자는 요망한 여자요. 리처드가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렉스를 꼬드겨서 우리 가문을 망치려고 하는 게 분명하오. 어쩌면 우리가 그 여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캐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렉스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사랑? 리처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나? 저 녀석은 지금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요.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될 거요. 그때 가서 우리에게 돌아오려고 해도 우리는 받아주지 않을 거요. 여보, 그래도 알렉스는 우리의 아들이에요. 캐서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오.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렉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하오. 그래야 저 녀석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거요. 하지만 캐서린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알렉스가 걱정돼요. 그 여자와 함께 살면서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고생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리처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렉스에게 충분히 기회를 줬소. 하지만 저 녀석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소. 이제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해도 소용없소. 그래도 캐서린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분노와 실망감 등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알렉스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보는 게 어때요? 캐서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알렉스도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안 돼요. 캐서린.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면 저 녀석은 우리가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거요. 우리는 알렉스에게 엄격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오. 그래야 저 녀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에게 돌아올 거요. 하지만 캐서린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알렉스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영영아들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요. 리처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알렉스에게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요. 당신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네요. 캐서린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요. 걱정하지 마시오, 캐서린. 리처드가 캐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어. 그리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오. 캐서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알렉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캐서린은 퀭한 눈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리처드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괜찮소?
리처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캐서린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알렉스 생각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알렉스 얘기는 그만하시오. 리처드가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녀석과 연을 끊었소. 더 이상 그 녀석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오. 하지만 알렉스는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캐서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신 마음은 이해하오.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때요. 알렉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도 캐서린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알렉스가 걱정돼요. 그 여자와 함께 살면서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고생을 해야 정신을 차리지. 리처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 하오. 우리는 알렉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지만 저 녀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소. 여보, 그래도 우리가 너무 심했던 건 아닐까요? 캐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렉스는 아직 젊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캐서린.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면 알렉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거요. 우리는 알렉스에게 엄격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오. 그래야 저 녀석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돌아올 거요. 하지만 캐서린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알렉스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영영 아들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요. 리처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알렉스에게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요. 캐서린은 남편의 강경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렉스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알렉스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보는 게 어때요? 캐서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알렉스도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안 돼요. 캐서린.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면 저 녀석은 우리가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거요. 우리는 알렉스에게 엄격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오. 그래야 저 녀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에게 돌아올 거요. 하지만 캐서린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알렉스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영영 아들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요. 리처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알렉스에게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요. 캐서린은 남편의 강경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렉스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렉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도 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캐서린은 여전히 알렉스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알렉스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며 아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알렉스, 내 아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니?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캐서린은 눈물을 훔치며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 리처드가 침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아, 그냥 옛날 사진을 좀 보고 있었어요. 캐서린이 황급히 사진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알렉스 생각이 나서 또 그 녀석 생각이요. 리처드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만 잊으시오. 알렉스는 우리 아들이 아니오. 하지만 여보, 캐서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 생각을 잊을 수 있겠어요? 잊어야 하오.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렉스는 우리를 배신했소. 우리는 그런 아들을 둔 적이 없소. 그래도 캐서린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냉정한 태도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우리 알렉스에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캐서린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연락해서 알렉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고 했잖소. 캐서린. 리처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왜 자꾸 그 녀석 편을 드는 거요? 알렉스는 우리를 실망시켰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오. 더 이상 그 녀석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시오. 하지만 여보, 그만! 리처드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알렉스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소. 이제 그만 자도록 합시다. 리처드는 침대에 누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캐서린은 홀로 남아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아들 알렉스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남편의 완고한 태도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캐서린은 퉁퉁 부은 눈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리처드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여보, 어젯밤엔 내가 너무 심했어. 리처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아니에요, 여보. 캐서린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아요. 알렉스는 우리를 실망시켰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편치 않구려.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렉스에게 연락을 해보는 게 어떻겠소? 네? 캐서린이 깜짝 놀라되물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하자고요? 그래요.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대로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 알렉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정말이세요, 여보? 캐서린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선 안 돼요. 리처드가 덧붙였습니다. 알렉스에게 따끔하게 말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야 하오. 그래요, 여보.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대로 할게요. 알렉스에게 따끔하게 말해서 다시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게요. 좋소. 리처드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알렉스에게 전화해봅시다. 캐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알렉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알렉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알렉스, 나다. 엄마. 캐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알렉스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네. 아빠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캐서린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내줄 수 있겠니? 네. 그럼요. 알렉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제가 그리로 갈게요. 아니다. 우리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주소를 알려다오. 알렉스는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캐서린과 리처드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알렉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알렉스의 집 앞에 도착한 캐서린과 리처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하는 걸까요? 캐서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하는 거요.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렉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하오. 그래야 저 녀석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거요. 캐서린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알렉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서 오세요. 알렉스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들어와서 앉으세요. 알렉스는 부모님을 거실로 안내했고 소파에 앉으시도록 권했습니다. 에밀리도 거실로 나와 캐서린과 리처드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에밀리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안녕. 캐서린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리처드는 에밀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굳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엄마? 아빠?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리처드가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따끔하게 훈계해야겠다. 잘못이라니요? 알렉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내 녀석은 우리 가문을 배신했고 우리의 명예를 더럽혔다. 리처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학벌도 없고 변변찮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서 우리 가문을 망신시켰다. 아버지, 그건 너무 지나친 말씀이세요. 알렉스가 항변했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사랑하고 에밀리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제 능력으로 성공했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네, 능력. 리처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깟 놈의 능력이 뭐 대단하다고 그러느냐? 내깟 놈은 학벌도 없고 변변찮은 직업을 가진 보잘것없는 놈일 뿐이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알렉스가 소리쳤습니다. 에밀리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너무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부끄러운 건 내 녀석이지. 리처드가 더욱 언성을 높였습니다. 학벌도 없는 주제에 감히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해? 내 녀석은 우리 가문의 수치다. 아버지! 알렉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수 없어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아내를 지킬 거예요.
아버지께서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도 더 이상 아버지를 뵐 낯이 없어요. 뭐라고? 리처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녀석이 지금 나에게 대드는 거냐? 대드는 게 아니에요. 알렉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한 여자의 남편이기도 해요. 저는 제 아내를 지키고 제 가정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내깟 놈이 가정을 지켜? 리처드가 비웃었습니다. 내깟 놈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너는 곧 네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다. 후회하지 않아요. 알렉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에밀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능력으로 성공해서 아버지께 보란듯이 잘 살 거예요. 두 분, 제발 그만하세요. 에밀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알렉스를 꼬드겨서 두 분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아니야, 에밀리. 알렉스가 에밀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모님께 있어. 알렉스,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캐서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었는데 너는 고작 그 여자 때문에 우리를 배신하는구나.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알렉스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하지만 저는 제 아내도 사랑해요. 어머니께서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네 선택을 존중할 수 없다.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우리는 너와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아버지, 알렉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알렉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의 뜻이 그렇다면 저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언젠가 두 분께서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두 분을 사랑하고 존경할 거예요. 알렉스는 에밀리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알렉스가 부모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알렉스. 캐서린이 아들을 불렀지만 알렉스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캐서린과 리처드는 말없이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회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심했던 걸까요? 캐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한 거요.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녀석은 우리 가문의 수치였어. 우리는 저런 아들을 둔 적이 없어. 하지만 저 애는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캐서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 애를 너무 사랑했는데 이제 다 끝났소. 리처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녀석은 제 발로 우리 가문을 떠났소.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요. 캐서린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들 알렉스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이제는 그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알렉스와 에밀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사랑했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알렉스는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고 에밀리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계속 일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조금씩 돈을 모아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알렉스, 나다. 아빠, 아버지? 알렉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네, 엄마가 많이 아프다. 리처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네? 알렉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갈게요. 알렉스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의 캐서린이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알렉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알렉스. 캐서린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와줘서 고맙구나. 왜 이제야 연락하셨어요? 알렉스가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작 말씀하셨으면 제가 더 빨리 왔을 텐데. 미안하다, 아들아. 캐서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알렉스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당연히 엄마 곁을 지켜야죠. 알렉스, 내게 할 말이 있다. 캐서린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알렉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다, 아들아. 캐서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네 선택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네가 에밀리와 결혼한 것을 반대해서 너에게 큰 상처를 주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엄마, 알렉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에밀리는 어디 있니? 캐서린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밖에 있어요. 알렉스가 대답했습니다. 불러올까요? 그래, 불러다오.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렉스는 밖으로 나가 에밀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에밀리. 캐서린이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자네에게 너무 모질게 대했지? 미안하네. 아니에요. 어머님.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 이해해요. 고맙네, 에밀리. 캐서린이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는 참 착하고 훌륭한 아이야. 내가 자네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아서 정말 미안하네. 어머님. 에밀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감동했습니다. 알렉스, 에밀리. 캐서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내가 어리석었어. 너희들의 사랑을 갈라놓으려고 해서. 정말 미안하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알렉스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그래, 에밀리. 캐서린이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렉스를 잘 부탁하네. 알렉스는 내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네, 어머님.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렉스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고맙네, 에밀리. 캐서린이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놓이는구나. 캐서린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알렉스와 에밀리는 오열하며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리처드는 아내의 죽음 이후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캐서린이 떠난 빈자리를 견디기 힘들었고 지난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알렉스에게 모질게 대했을까? 캐서린의 말대로 알렉스는 우리의 아들인데. 리처드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알렉스와 에밀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에밀리, 나 아버지와 다시 연락해봐야겠어? 알렉스가 어느 날 저녁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아버지 혼자 계시잖아. 너무 외로우실 거야. 당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버님께서 아직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알렉스가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봐야지. 아버지는 내 아버지시니까. 다음 날 알렉스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알렉스. 알렉스. 리처드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쩐 일이냐? 그냥 아버지 잘 계신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괜찮다. 리처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알렉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버지께 너무 불효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리처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너에게 모질게 대했던 것 미안하다. 리처드가 잠시 후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도 네가 에밀리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해서 많이 후회했었다. 아버지, 알렉스는 울컥하는 마음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그래, 알렉스.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엄마 말대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알렉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너에게 고맙다, 알렉스. 리처드가 했습니다. 네, 엄마가 떠나고 나서 나는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다시 연락을 해주니 정말 기쁘구나. 저도 아버지를 다시 뵐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알렉스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그래 주면 고맙겠구나. 리처드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렇게 알렉스와 리처드는 다시 부자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알렉스는 에밀리와 함께 아버지를 자주 찾아뵈었고, 리처드도 며느리 에밀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에밀리, 그동안 내가 자네에게 너무 모질게 대했지? 리처드가 어느 날 에밀리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에밀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 이해해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잖아요. 고맙네, 에밀리. 리처드가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는 참 착하고 속이 깊은 아이야. 내가 왜 그동안 자네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제라도 알아주셨으니 다행이에요. 에밀리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버님께 잘할게요. 그래 그래주면 고맙겠네. 리처드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렉스 녀석 복덩이를 얻었어. 아버님도 복덩이를 얻으셨는걸요? 에밀리가 재치있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알렉스랑 저랑 아버님께 효도 많이 할게요. 효도는 무슨... 리처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효도다. 네, 아버님. 알렉스와 에밀리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꼭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리처드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너희들만 보면 마음이 놓이는구나. 알렉스와 에밀리는 리처드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몇 년 후 알렉스와 에밀리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리처드는 손녀를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알렉스, 에밀리, 정말 고맙다. 리처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손녀를 안겨주다니. 너희들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아버님, 저희가 더 감사하죠. 알렉스가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리처드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손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줄게. 알렉스와 에밀리는 딸에게 캐서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리처드는 손녀 캐서린을 애지중지 키웠고, 알렉스와 에밀리 부부와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리처드는 알렉스와 에밀리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알렉스, 에밀리, 이 유언장을 보아라. 리처드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유언장대로 재산을 상속해주기 바란다. 아버님, 아직 정정하신데 그런 말씀 마세요. 알렉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리처드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에는 너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알렉스와 에밀리는 리처드의 유언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유언장에는 리처드의 재산 목록과 상속 비율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아들 알렉스에게 그동안 너에게 모질게 대했던 것 진심으로 사과한다. 나는 네가 학벌과 배경이 좋은 여자와 결혼하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나의 욕심이었다. 너는 네 선택에 따라 에밀리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나의 며느리 에밀리에게 그동안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진심으로 사과한다. 너는 참 착하고 속이 깊은 아이였는데 내가 어리석었. 너는 내 아들 알렉스에게 가장 어울리는 짝이고 너희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에게 나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다. 너희들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고 너희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 알렉스와 에밀리는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알렉스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에밀리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 며느리. 리처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몇 년 후 리처드는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렉스와 에밀리는 리처드의 유언대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 재산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리처드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리처드가 남긴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